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지금 재미난 현상이 반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중국은 디플의 공포가 경제 상황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인플의 공포가 경제 상황을 압박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왜 매칭이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에요. 수입국이자.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뭐 우리도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중국이 디플의 공포에 휩싸이고 지금 그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는 중국, 밥값이 500원짜리 식당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아시는 분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밥값을 내렸거든요. 요즘 최근에 밥값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밥값을 내렸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밥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메뉴를 조금 슬림화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게 뭐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더라. 밥값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중국은 500원짜리 밥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붕괴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 자, 컨트리 가든발 중국 경제 둔화, 불안감. 오늘 홍콩 주식이 2%대 폭락을 했어요. 이 홍콩 항생이죠. 거의 뭐 아직은 전저점을 깬 건 아닌데 거의 또 전저점으로 내려오고 있어. 지금 하단에서 박스권에서 뭐 위로 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또 떨어지고 뭐 이러다가 또 어떤 경제 위기, 뭐 중국발 IMF 위기가 나오면 중국 주식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야. 저도 뭐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이익이 나면 팔고 다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자, 좀 관망을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아무리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정부가 막 뭐라죠, 지원해서 살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동산 위기, 그 헝다죠, 헝다. 자, 그 회사가 망할 때는 도와줬어요, 중국 정부가. 자, 그런데 또 컨트리 가든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터지면 그 다음에 제3, 4, 5, 6, 7 계속 터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컨트리 가든이 무슨 회사냐면 쉽게 얘기해서 시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업체다. 자, 이 회사가 이하세에 의해서 벌써 하나 또 더 터졌어요. 벌써 지난주에 이제 컨트리 가든이 터졌고 오늘은 시노오션, 여기도 디폴트 위기래. 이제 좀 사이즈는 적어요. 컨트리 가든에 비해서. 자, 시노오션은 중국명으로 원양 집단. 자, 이 회사는 24년 만기 예정인 2,094만 달러짜리 채권 이자 상환을 못했다. 디폴트죠, 디폴트 난 거예요. 자,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 하나의 사건을 그냥 점으로 보지 말고 이 점을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헝다가 터졌고, 그 다음에 컨트리 가든 터졌고, 시노오션 터졌고, 앞으로도 계속 터진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러다가 우리도 IMF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IMF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중국 베이징에 160개 매장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점 난청샹이 이곳이 매일 아침 죽과 새콤하고 매운 구, 우유 뭐 이렇게 세트 메뉴 파나 보죠. 자, 이 아침 조식 뷔페를 550원에 제공한다는 거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장사가. 그죠? 아침도 안 먹고 있다, 못 먹고 있다라는 거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때거리 대결하고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기자는 어떻게 봤냐면, 이 중국의 경기 위축이라 해요, 위축. 완전히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지갑을 닫았다. 그래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출혈 경쟁이다. 그리고 이게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가 퍼질 수 있다라는 징조로 본 거야. 이 550원짜리 이 아침 식사가. 그렇게 봐야 된다. 자, 기자가 아침에 550원짜리 이 하나만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진 않았겠죠. 자, 이 가격이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식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시샤오에는 최근 종전 대비
한 1,800원짜리 샌드위치를 내놨다는 거예요. 12위안짜리. 종전 대비 가격이 낮은 거죠. 예를 들어 이게 한 3,000원 했겠죠. 근데 1,800원짜리 내놨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KFC 중국 운영사인 염차이나는 일부 햄버거 세트 메뉴 가격을 3,600원까지 인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삼시세끼는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줄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심각하죠. 이거 중국의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중국의 경제가 심각하면 우리 수출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소비재를 얼마나 많이 팔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유, 화학 뭐 많이 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경제가 떼거리도 해결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게 경제 수치로 나타나겠죠. 자, 중국 소비 상향을 보여주는 6월 소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1%밖에 증가를 안 했다. 그죠? 이게 한 반토막 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물가도 올라갔을 텐데, 이 전년 대비 소비 증가가 3.1%밖에 증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그러니까 10%가 넘었다라는 얘기야. 반에 반토막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니까 물가가 도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역성장이라는 거예요. 역성장. 자, 중국의 월간 CPI가 하락한 것은 2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야.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위축, 뭐 수출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지금 미국 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내수도 죽었고, 그리고 수출도 안 되고, 내순환, 쌍순환, 뭐 외순환, 뭐 쌍순환을 주장했는 그런 경제 정책을 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패권 전쟁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위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경제의 한 3분의 1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커요. 규모가 커요. 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 부동산 경기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경제가 뭐랄까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지금 디폴트로 가고 있다. 뭐 객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상황이잖아. 이건 뭐 확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상식적으로. 중국의 경제에 뭐 4개의 기둥축 중에 하나가 무너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디프레로 가고 부동산 폭락할 것이고 그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죠? 그럼 한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디프레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봐야지.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이 컨트리 가든의 회사의 그 갚을 채권이 당장 갚지 못하고 있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의 총 부채, 그러니까 올해 뭐 미상한 채권 보유액이 한 13조 원이고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6조야. 256조면 대한민국의 뭐 거의 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우리나라의 그 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큰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13조 원을 갚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중국 국내 총 생산의 GDP의 25%를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의 기둥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래서 중국의 시스템적 위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블록실버 최고 홍콩 사모펀드인 카이유안 캐피탈의 블록실버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그죠? 우리가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우리 경제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우리도 극심한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에요, 사실상. 자, 최근에 이제 성동구 SK뷰, 동작구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 여기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고, 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호반 서밋 에디션이죠. 110가구. 용산구에서 했는데 분양가가 16억이었는데 162대
1. 아주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된 거죠. 자,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98대 1. 여기는 뭐 분양가가 14억까지 갔죠. 근데 14억도 로또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둔촌주공 여기보다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13억 넘어도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이제 14억도 로또다 그러고 있어요. 뭔가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은 부동산 그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디폴트로 가고 있고, 굉장한 위기 디플레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최고가의 최고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착각하고 있냐면 이 용산의 허반 에빗 서밋 에이디션과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최고 가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최고 가점에서 불과 5점 모자란 79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최저 가점도 60점대야. 그러니까 가점이 높은 사람들도 여기 다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현상을, 물론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이야.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뭐 지방은 이제 뭐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은 계속 올라간다. 뭐 인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런 불안 심리. 자,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분양받을 잠재 매수자들이 높은 가점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40억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40억을 가지고 지금 강남에 가서 집을 사겠어요? 저 같으면 안 사요. 저 같으면 40억 가지고 차라리 지방 그 인프라가 잘 된 곳 가서 그냥 7, 8억 주고 좋은 아파트 하나 사서 그거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죠.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배당도 받고, 그리고 내 여가를 즐기며 살죠. 그죠? 뭐로 그 40억 가지고 집을 사요. 그 집을 사서 거기다가 또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야. 내 돈 40억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내 돈 40억 있으면 난 지방으로 가죠. 그죠? 돈의 가치가, 우리가 한번 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예요. 원자재값 인상 여파로 건설사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문이나 건설사들 전부 다 그 인플레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높은 분양가에 받도록 자꾸 이렇게 유인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분양하는 것들이 계속 높은 경쟁률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빅데이터 업체 직방이 올해 청약을 했거나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하는 응답자 725명을 대상으로 청약에 나선 이유를 한번 조사했어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관심단지가 분양해서가 한 40%,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 22.8%. 자, 이거예요, 이거.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 이게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둔촌주공이 그랬잖아요. 그죠?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많이 났었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갔잖아.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되는지, 저는 거기서 이제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돼서 21%.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금씩 오른 것 같아서 11% 정도. 이것도 문제죠. 그죠? 청약 시장이 좋으니까 기존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서울이 오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람들이 사질 않으니까 돈이 지금 서울 수도권으로, 특히 서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마용성. 그러니까 돈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거품이. 자, 실제로 다음 주 분양에 나서는 성동구 SK뷰. 이거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니에요. 좋은 위치도 아니야.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 7천에서 한 9억 6천9백. 자, 요 정도면 요즘 분양이 되는 거예요. 역세권이고 오면 분양이 된단 말이야. 자,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1000개의 같은 면적 아파트도 최근 9억 9천에 거래됐다. 10억에 거래됐대. 그러니까 이거 분양 안 되겠어요? 인근의 아파트도 안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응? 인근 아파트도.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좀, 팩트를 좀 봐야 돼. 전망은 분명히, 지금 현재 가격은 거품이고, 전망은 하향 안정화 되겠지만,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큰 폭락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야. 뭐, 일부 폭락론자들이, 뭐, 과대 해석하고, 막, 그래가지고 폭락론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분양가, 높은 분양가에도 팔리고, 인근의 아파트는, 더 빠지지 않고, 그보다 더 우회 가격이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청약 접수를 받는 동대문구 레미안 나그랜다. 여기도 제가, 제 상으로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양 완판이에요, 완판. 전용 5구제곱미터도 7억 7천에서 한 8억 8천 정도. 그죠? 요즘 요게 대세, 요게 대세. 이런 가격이. 자, 인근 신축 hil강 SK뷰가 9억 원이래. 당연히 팔리겠죠. 인근 SK뷰보다 얘가 입지가 더 좋고 새 아파트인데. 그죠? 이런 분위기다, 지금. 자, 시장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런 가격이 팔리냐면,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면적을 줄이는 거야. 84 살 사람이 5구 사는 거요. 옛날 84 9억이면, 뭐 9억에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오는 거야. 주거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중국은 디프레로 가고 있고 중국은 무너지기 직전인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고점에서 버블의 가격들이 거래되고 있다. 일부 쏠림 현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